제가 지난주에 말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은 요소들에 대한 공부를 뒷부분 좀 남겨놓고 죽음에 대한 걸로 바로 들어가서 죽음 마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요소들에 대한 뒷부분 8페이지 이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늘 정리하고 느낌에 대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소들에 대한 뒷부분 정리하면서 조금 더 추가한 게 있어서 우선 제가 보안2라고 하는 파일로 드랍박스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카카오에 올리려 하다가 음, 카카오는 지금 안 올렸고 드랍박스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지금 틀면은 이제 메모리 같은 거 잡아먹으니까 이제 일단 꺼놓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랍박스 안에는 그동안 제가 명상 스크립트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제 마지막 그 깨달음까지 전체 다 스크립트 해가지고 PDF 파일로 또 JPG 파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소들에 대한 거 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속성으로서의 요소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실제적인 접근법이고요. 최근 117페이지입니다. 117쪽. 이제 아마 오디오 파일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해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요소에 대한 것, 요 두 가지가 기본적인 이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7가지 바퀴살을 가동시킬 때 계속 이게 축적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7단계 깨달음까지. 깨달음의 요소까지 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면서 바디 스캔을 기본으로 해서 스님이 이제 마음챙김 확립수행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수련이다. 바디스캔이야 기본적으로 고행카 방식에서 바디스캔하는 것을 따온 것 같습니다. 고행카 방식이 그렇게 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좀 간략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실제적인 접근법에서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인 요소 할 때 이제 피부,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에 대한 관찰하고 발끝에서 머리로 다시 올라오면서 살에 대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머리끝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뼈에 대한 관찰을 했거든요. 세 가지를 관찰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요소에 대한 관찰에서는 다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는 흙의 요소. 흙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런 흙의 요소. 사실은 뭐 물의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물의 요소는 우리 몸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어서 흙의 요소가 덩어리 진 것들은 다 흙의 요소니까 그래서 흙의 요소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이제 발에서부터 올라오면서는 다시 물의 요소 또 머리 끝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가면서는 또 불의 요소 또 발에서 머리로 올라오면서는 바람의 요소 이렇게 몸 전체에 이러한 4가지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근데 알아차린다 하지만은 이걸 직접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컨대 바람의 요소를 발에서 머리끝까지 알아차린다? 바람의 요소를 앉아있는 자세를 알아차리는 게 바람의 요소 중에 하나지만은 약간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우리 몸은 이 흙, 물, 불, 바람, 지수, 화풍의 4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핵심은 이 몸에는 자아라는 것이 없다. 단지 이 물질로 이 몸이 이루어졌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 자각력, 거기에 대한 지혜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행을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머리, 그 다음에 목, 머리에서 있는 흑의 요소, 이게 뭐 이분대로 하면은 머리하고 그 다음에 흑의 요소, 그 다음에 목, 흑, 그 다음에 어깨, 흑, 그 다음에
팔, 흙, 팔은 양쪽 팔이니까 뭐 한쪽 팔 하고, 그 다음에 몸통은 이제 앞에 뒤에 할 거 없이 그냥 몸통을 쭉 훑어내면서 흙의 요소, 그 다음에 엉덩이 흙의 요소, 다리 윗부분, 다리 아랫부분, 발 흙의 요소 하고 다시 물의 요소 하면서는 발 물의 요소, 다리 아랫부분 물의 요소, 다리 윗부분 물의 요소, 그 다음에 엉덩이 물의 요소, 그 다음에 몸통 물의 요소, 손, 한쪽 손, 오른손, 왼손 물의 요소, 그 다음에 팔 아랫부분, 팔 위에 부분 물의 요소, 어깨 물의 요소, 목 물의 요소, 얼굴 또는 머리 물의 요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 몸은 이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적인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요 관찰을 하고 그다음 불의 요소도 마찬가지 머리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온도의 요소를 이제 스캔하면서 내려가고 또 바람의 요소는 발에서 머리까지 올라오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윗바사나만 접할 때 윗바사나에서 4대 요소를 관찰할 때는 4대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만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몸 전체를 훑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몸에 대한 자각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몸에 대해서 자각력이 늘어나고 뭐 저는 운전하면서 들으면서도 해보고 걸으면서도 해보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아 이거 열심히 하면은 힘이 되겠다. 일단 해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소에 대한 이 명상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명상은 이미 했지만은 죽음에 대한 명상은 뭐 죽음 호흡 명상 플러스 뼈를 관찰하면서 또 죽음에 대한 것도 떠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행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아날라이 스님이 근 20년 가까이 사티파타나 마음챙김 황님에 대한 관련된 경전들을 다 연구하고 또 자기가 수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체계이고 약간은 좀 인위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뭐 어차피 수행의 주제를 선택할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선택을 하고 마음챙김 확립수행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이제 수행법과 그 수행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낸다. 그래서 결국은 해탈과 열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니까 그냥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하나의 수행법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마타를 하거나 윗바사나를 하거나 구분 없이 기본은 마음 챙김을 확립시킬 때 사마타적인 해부적인 요소나 또는 지금 4대 요소를 관찰하는 거 이것도 약간은 사마타적인 명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죽음은 당연히 사마타 명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법념서에서 말하는 안입이 설신 의가 색성향 미척법을 경험할 때마다 항상 여기서는 열린 수행이라고 해서 몸이 모든 대상으로 열려놓고서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수행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행이 하나로 뭐랄까 통합되는데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수행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본격적으로 좌선하거나 또는 본격적으로 법교 명상을 할 때는 이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그냥 제가 이전에 하던 대로 걷기 명상은 1단계, 2단계, 3단계 걷는 동작을 위주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좌선은 복부의 움직임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려 가는데 그러면서도 이 수행이 함께 결합돼서 뭐 사보호 명상, 부처님 덕에 대한 마음 챙김이나 자해 명상이나 또 부정관과 죽음 명상, 부정관과 죽음 명상은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라울라 교기의 큰 경에서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18살 된 라울라 존자에게 다양한 수행법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제가 지금 꺼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오늘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 의식적인 의도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일어나는 어떤 대부분의 현상들은 바람의 요소의 현상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발견은 명상의 주된 통찰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몸의 공한 성품이다. 공한 본질이죠. Nature of Emptiness 해가지고 그래서 몸은 이때 공하다는 말의 항상 핵심은 나와 나의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아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자아에 속한 것의 입장에서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금 빨리 공부하는 데서 이게 지금 육군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경전에 나오더라고요. 비었다라고 세상은 비었다, 세상은 비었다 또는 공한 세상, 공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네, 세존이시여 세상이 비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안한다존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인 것은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 색성의 미촉법부터 시작해서 여섯 가지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과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의식과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자아가 없는 것이고 자아에 속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비었다라고 한다. 비인 것은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몸은 무아의 성품. 무아라고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항상 공한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고 자아에 속한 것도 없다. 이거 누구 몸인 게 그럼 이 몸과 이 마음은 누구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조건에 의해서 과거에 조건이 있어서 번뇌라는 조건, 업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현생에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구성되었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몸과 마음도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새롭게 흘러가고 있고 과거의 힘과 현재 작동하는 이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공한 성품이라는 것 해부적인 부분을 통해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고 요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는 공한 성질, 공한 본성을 이제 점점점 마음속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의 일부로 가장 잘 경험되지만 이제 호흡은 코로부터 들어와서 복부까지 쭉 흘러 들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호흡은 나중에 이제 여섯 가지 호흡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람의 요소 그런데 호흡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또 이 앵커링하는 닻을 내리는 수행일 수도 있다. 마하시 방법은 호흡을 코에서 집중하지 않고 복부의 움직임으로 기본 대상을 삼지만은 실제로 수행할 때 호흡 마음챙김 그래서 이제 아날라이 스님은 호흡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해서 책을 따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파나사티에 대한 수행법은 따로 해서 16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책이 따로 있고 그 음성도 우리말 음성하고 스크립트 다 올라와 있고요. 제가 그 음성과 스크립트 다 다운받아서 그 자료실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그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아직 PDF로는 결합 안 시켜놨지만은 하나하나 JPG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일단 마음챙김 확립수행 중심으로 수행하시고 나중에 호흡 명상만 따로 떼서 수행하실 때는 호흡 명상법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날라이 스님도 충분히 알면서 이런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전에 나타난 마음챙김 확립수행이나 호흡 명상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들에 대한 명상의 목적은 백정이 소를 고기 조각들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아관념에 대한 집착을 잘라내고 그것을 조각으로 나눈다. 그래, 나의 몸이라는 관념을 놓아버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그래서 능숙한 백정이나 그의 조수가 소를 잡아 그것을 부위별로 잘라놓고 내거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뭐 등심, 이것은 안심, 이것은 갈비, 이것은 뭐 소의 내장 부분 이렇게 해체해 놓는 것 같이 우리 몸을 지수화풍의 4대 요소로 해체해서 본다. 그러니까 몸을 해체해 보면은 거긴 소를 해체시켜 놓으면 우리는 소를 사지는 않지요. 물론 식당에 가면 소 한 마리 주세요 하면은 부위별로 약간씩 고깃덩어리 주고서 그 소 한 마리라고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주는데 실제로 가면은 뭐 소 갈비로 주세요? 아니면 뭐 안심으로 주세요? 뭐 뭐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지 고기 주세요? 또 뭐가 있나요? 뭐 천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몸에서 지수화풍으로 떼보면은 여기는 나의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몸이 나의 몸이 아니라면은 이 몸이 생겨나게 된 그 조건들을 이해해서 그 조건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은 이 몸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나의 몸이라는 관념, 나라는 관념, 심지어는 몸을 나의 몸이지만 이걸 나라고 또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당연한 상식적인 관념인데 문제는 그렇게 나라고 생각한 이 몸이 아프고 늙고 그다음에 죽게 되면은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해서 해부적인 부분으로 보든 요소로 보든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적인 부분과 또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를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몸에 대해서 그다지 집착하거나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몸에 집착하면서 살지는 않게 된다. 그러면서도 또 몸을 뭐 불교로 학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학대하지도 않지만은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렇게 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요소들에 대한 명상의 목적으로 어, 이렇게 나의 몸이라는 관념을 내려놓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공한 성품을 이제 보는 건데 물질이라는 것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니까 지금 4대 요소가 그래서 형태의 분별은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의해서 해체된다. 형태라는 것은 색이에요, 색. 여기서 보통 형색이라고 하죠. 우리의 물질의 분별은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의해서 물질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린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물질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진정한 실체. 실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엔티티일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이 먹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것은 이제 대소변으로 배출하고 땀 같은 걸로 가래나 뭐 침이나 이런 걸로 배출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신진대사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정된 어떤 고정되어 있는 신체의 어떤 그런 실체 같은 것은 없다는 것. 특히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이 몸은 대부분 공간에 불과하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몸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는 빈 공간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그 우리 인지 능력이 이렇게 거치는 것만 인지할 수 있으니까 양자의 과학적으로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주 공간이 훨씬 크다는 거, 그 정도만 뭐 얘기하죠. 뭐 핵하고 전자 사이를 비교를 하면은 운동장 크기만한
그런 공간에 가운데에 뭐 축구볼 하나 있고 그 운동장 그 바깥에 전자가 도는, 그런데 그 운동장 전체가 하나의 원자로 보인다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빈 공간이 훨씬, 이 공은 그렇게 양쪽 끝에 달려 있는데 전자 구름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파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자 구름은 전자는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니까 전자가 하나든 두 개든 그 핵주위를 돌면서 그게 이제 물질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 그 전자끼리 모여서, 아니 원자끼리 모여서 또 분자를 이루고 분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우리 몸에 이루는 세포들을 이루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공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아름다운 모델과 길에 누워있는 늙은 거지의 신체적 차이는 매우 작다.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차이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것도 차이가 없지만은 다른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쥐와 인간은 뭐 98% 유전자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침팬지인가 오랑우탕하고는 99점 몇 프로가 같다고 그러고, 인간들 사이의 차이는 유전적으로 봐도 얼마 안 되지만은 어쨌든 요소로서 보면은 밖에 있는 지수화풍 4대나 이 몸에 있는 지수화풍 4대는 그 자체가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는 특정한 이론으로 자신을 동일시할 근거는 없다는 것.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이 얼굴이 내 얼굴이고 이 몸이 내 몸이고, 음?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의술이 성형이고, 얼굴 고치면은 뭐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정받기도 하지만은, 그런 얼굴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그 교통사고나 화상 같은 거 입으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얼굴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그 오온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그 어떤 무너짐 또는 변화가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이제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대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스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지가 다 멀쩡하고 별로 고장난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잘라지는 경우도 있고 팔이 하나 잘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냥 장애인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정상적인 사지를 갖고 살든 이 몸을 자기와 너무 동일시하면은 결국은 이 몸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물질 세계 전체는 네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안으로는 나로 발현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발현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단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고 외부 자연처럼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존재는 외부 세상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생각해 보면 땅,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근육과 피부와 뼈 같은 것이 이루어져 있고, 마시는 물에 의해서 우리 몸의 60, 70%를 차지하는 수분이 차 있고, 불은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열을 발산시켜서 산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소화시켜서 태우면서 불이 온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바람은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신경계통을 통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호흡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단절되면은 바로 죽습니다. 가장 단절되면 바로 죽는 게 호흡이에요. 공기의 흐름이 딱 멈추면은 오래 가도 몇 분 안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몇 분만 숨만 안 쉬면은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물은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음식은 뭐 단식하면 물만 마시고 단식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단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못 움직이게 한다. 만약에 우리 몸을 완전히
이렇게 못 움직이게 딱 이렇게 묶어놨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이 실제로 외부 세상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이 결국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의 요소와 밖의 요소들은 다르지 않고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흐름과 유동에 불과하다는 것. 이렇게 몸을 보기 시작하면은 육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 자아라고 하는 관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점 내려놔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하라라고 하는 영양분에 의해서 중생들은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아하라, 영양분 또는 음식에는 실제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의지, 의식, 이 네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중생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 아하라를 더 넓게 보면 이제 쌍카라라고 합니다. 조건 지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중에서 이제 물질 요소는 이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가지 요소의 흐름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보면은 몸 내부에 있는 안의 요소들로부터 몸 외부에 있는 밖의 요소들이 발현되는 것으로 인도되어서 그것들의 무상한 본성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에서 정점에 오릅니다. 그래서 무화로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한 문을 이제 이 4대 요소에 대한 관찰이 제시하고, 그다음에 공성과 조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을 여는 것을 수반하게 됩니다. 공성과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좀 특별한 관점일 수 있지만은 이러한 설명은 이제 자비와 공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컴패션이고요. 그다음에 엠프티니스.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얘기합니다. 주로 무아에 대한 깨달음, 그다음에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은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조건에 의해서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나 마음에서 경험하는 괴로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민심을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두 가지만 딱 떼서 놓고 보면요, 그냥 컴패션 앤드 엠프티니스라는 제목만 보면은 대승불교의 그냥 기본적인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은 이제 공에 대한 이제 어떤 체험이겠죠. 그 다음에 대비심을 가슴에 품고서 살아라.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초기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상들이 있고, 컴패션뿐만 아니라 자애, 자비 두 개 다, 메타, 까루나, 자와 비, 그 다음에 무아 이런 체험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라 스님이 자비와 공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고, 자비에 대한 컴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사무량심에 대한 그 명상법, 그 다음에 엠프티니스 공에 대한 명상법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또 음성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 대만 사이트에.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서 그거는 제가 한번 뭐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력이 되면은 영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음성으로 녹음해서 한번 들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자비와 공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거는 해주면 좋겠는데 출판사에 민족사에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 공안 성진을 본성을 깨닫게 되면은 자비심으로 연결된다. 자, 그 다음에 요소들과 정신의 균형인데 요소들은 완전히 깨달은 자의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마츠마니카야 62 라울라 교계 긴경의 권고를 보면은
지수화풍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고법에 이제 인, 이게 정전 이름이 한거를 바람경인가요? 지금 여기 왼쪽에 붙여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 경전이 뜨는데, 자, 아라한의 마음은 성능과 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요소들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전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울라 교계 긴경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닮은 마음 상태를 개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여기 지금 이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얘기 같고요. 뒤에 이제 요 뒤에 제가 라울라 교계 긴경에서 뽑아놓은 내용들을 좀 갖고서 또 보겠습니다. 자, 흑의 요소는 유익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근원 또는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물의 요소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한다. 물의 요소의 성질을 담는 거죠. 물 하니까는 이제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고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물을 닮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할 때는 물의 요소의 성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 불의 요소는 외롭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따스함을 주는 것으로서 불의 요소로서부터 모티브를 가져온 거고, 바람의 요소는 계속 움직이는 바람의 비유처럼 우리도 해탈에 이르는 도닦음의 길을 따라서 간다. 이렇게 이제 양구타라니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울라 교계 긴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흑의 요소는 라울라야 땅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땅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땅, 물, 불, 바람, 허공 다 똑같아요. 이 지수화풍, 허공, 이제 허공이라고 하는 좀 공간입니다. 이 다섯 가지 물질의 요소를 가지고서 계속 닦으면은 어떤 접촉이 오더라도 마음에 들어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 거부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우리가 땅처럼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러더라도 땅처럼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들떠가지고 흥분할 필요도 없다. 물은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불도 마찬가지고요. 불은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고름을,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요. 바람도 마찬가지 깨끗한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같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지수화풍이. 마지막에 허공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허공을 담는 수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책에. 요거는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더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개발하라.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경전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질은 대부분 공간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에서 공간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한순간의 주의가 필요할 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공간 속에서 지수화풍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통해서 마음을 넓게 만들고 마음이 수축되고 좁고 제한되는 것을 막아준다.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허공과 같다라는 비유는 많이 합니다. 공간과 같다는 거. 마음 자체가 공간은 아니에요. 마음은 공간이 뭘 알지는 못하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공간을 물질 요소로 봐요.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근데 이제, 어, 허공이나 공간 자체는 이걸 물질로 보는 불교의 아비담마가 있는가 하면은, 인도 철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불변하는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서를 제휴부에서는 순수 공간 자체는 무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 공간은 생겨나지도 사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일단은 초기 불교에서는 공간을 물질과 물질 사이에 빈 어떤 영역이고, 그것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흙은 물의 응집력으로 존재하고, 물은 불의 적정한 온도로 기능하고, 불은 바람의 움직임으로 생겨나고, 바람은 공간이 있어 가능한 이런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이 5가지 물질 요소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몸 안에는 빈 공간이 있다. 콧구멍, 귓구멍 또는 그 기도 또는 뭐 식도를 닦고 일어나서 이 장 안에도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꽉 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내시경 해보면은 뭐 보시면 알지만은 빈 공간들이 있고 그렇게 그 공간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공간도 근데 이게 나나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몸속에 있는 공간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죠. 그죠? 그래서 공간을 포함해서 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관찰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은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에 제시된 다른 수행법들을 보면은 사실은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한테 뭘 물어보냐면요.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한테 오운에 대해서 법문을 해줬는데 사리불 존자가 라울라 존자의 약간 은사 스님이에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에게도 많이 가르침을 배웠지만 사리불 존자가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출가도 시키고 부처님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이제 호흡 명상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냥 떠나고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호흡 명상을 하면 큰 이익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이 라울라 존자가 이때가 1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외적인 어떤 대상들, 뭐 이성이든 뭐든 그런데 눈을 뜨는 시기라서 부처님이 앞에서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얘기, 4대를 담는 수행을 하라는 얘기, 칭찬이나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더라도 동요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24번에 나오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해의 수행을 닦아라. 자해를 닦으면 악의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연민의 수행을 닦아라. 연민을 수행하면 어떤 잔인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아라.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싫어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불쾌감. 평온의 수행을 닦아라. 내가 평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적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해서 사무량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만 얘기하셨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전에 이걸 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한 질문을 해오니까 부처님이 다시 한번 명상의 방법들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수행은 좋지만은 이런 수행들도 같이 겸하라 얘기. 저는 이제 라울라 존자가 18살, 라울라 존자는 만으로 19살,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라울라 교계한 짧은 경을 듣고서 아라한이 돼요. 근데 그 직전에 지금 이런 수행을 통해서 라울라 존자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자비사로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는 수행, 부정상을 닦아서 이제 탐욕을 제거하고,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아서 자만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부처님이 이런 방식의 수행법들을 이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처님이 라울라 존자한테 했던 이런 법문에서 힌트를 얻는 것은 내가 어떤 번뇌를 제거하려면은 예컨대 탐욕이 많다면은 부정관, 자만심이 많다면은 무상, 무상상, 무상에 대한 인식, 무상에 대한 인식이야 뭐 우리 지금 마음챙김 확립수행에서도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악의, 잔인함 또는 불쾌감, 싫어함, 그 다음에 적의 이런 것들이 자비사로 제거된다는 것을 알면은 이것들을 하면 돼요 사실은. 이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죠 사실. 그냥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다 수행 방법입니다. 명상 방법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거를 하시면은 우리가 명상법을 많이 알아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명상법들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수행법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제 특히 또 이제 그 오종신간이라고 해서 북방에서는 그런데 호흡 명상, 그다음에 부정관, 죽음 명상, 그다음에 연기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해 명상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초기 불교에서 오종신간의 의상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으니까 그렇게 모아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로 모아서 북방불교에서는 그것을 수행을 하고 나중에 구사론 같은 논서에서는 부정관하고 호흡명상 이 두 가지만 강조를 해요. 여기서 이제 22번하고 24번만 강조하는 거죠. 나머지 수행들은 뭐 알아서 하고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라. 부정관은 탐욕을 내려놓는 데 필요하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면은 이제 선정을 이루고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닦으면은 이제 쭉 설명을 16단계로 설명하시고 30번에 가면은 중간에 이제 생략되어 있고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때 들숨날숨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임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임종의 힘이 만약 임종을 그 상태로 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마음도 그렇게 연결되죠. 명료하게 마음 챙기고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수행했다면은 천상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깨닫지 못했다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다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수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수행은 해부학적인 구조 명상을 통해서 무집착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몸에 확고하게 뿌리내림으로 시작해서 몸의 안팎의 공성,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에 비어있음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자아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호흡 과정의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 과정을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추가해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서 몸 전체에 대한 마음챙김을 강화하고 열린 알아차림으로 전환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공감과 자연스럽게 자비를 일으키는 환경이 따라오게 한다. 이렇게 이제 수행이 연결됩니다. 해부적인 명상, 요소대한 명상, 호흡 과정에 대한 주의, 명상, 그 다음에 열린 알아차림으로 전환한다면 이제 열린 알아차림은 이 해부적인 것과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열린 알아차림으로 한다는 것은 내 몸이 이렇게 해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듯이 저 사람도 똑같다. 그런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그런 방법을 일러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공감과 자비의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린 수행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 요약은 지수화풍의 4가지 속성을 몸에 대한 스캔으로 경고성, 응징력, 온도, 움직임을 식별하여 경험을 합니다. 땅의 요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의 요소, 발에서
머리까지, 온도에 의해서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움직임에 의해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자, 몸의 공성과 몸의 바깥에 있는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 몸의 공성을 이제 알게 되고, 몸이 바깥에 있는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되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로드킬 된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미얀마에서 가서 탁발할 때 새벽에 아침에 일찍 탁발하러 나가면 그 길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차에 쳐서 죽는 것도 있고 뭐 어째서 죽은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죽어 있는 것들을 쥐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뭐 그런 시체들을 누가 치우지 않으면 거기 있으니까 그냥 보면서 어 이제 이 몸도 죽으면 저렇게 버려놓지는 않겠지만은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소로서 보든 해부적으로 보든 내 몸과 밖에 있는 몸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는 것, 특히 물질적으로 4대 요소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일시적으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뭐 죽으면 우리가 화장해버리면은 뭐 에너지로 쓰이는 것들을 다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고 물은 다 증발해 버리고 약간의 미네랄 뼈만 좀 남아가지고 그거 이제 여기다가 납고를 하든지 산고를 하든지 이러고 마는데 묻으면은 뭐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똑같은 과정을 밟는 겁니다. 죽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쨌든 죽은 몸은 다시 이게 해체가 돼서 자연의 물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몸이 자연에 있는 몸하고 결국은 연결되어 있고 같다는 통찰을 일으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요. 그래서 모든 물질적 존재 양상들의 공성에 대한 통찰은 마음을 열게 하는 기반과 내적 균형을 확립시켜준다. 공성, 이 몸도 비어있고 자아가 없고 저기 밖에 있는 물질들, 저 사람들의 몸도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내가 공감이나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고 내적인 균형을 이제 확립시킨다. 특히 내적인 균형은 공간의 요소로서 확립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소에 대한 명상 이제 해보면서 내 몸이 이렇게 지수화풍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자주자주 관찰하셔서 몸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것을 점점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되면은 훨씬 더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렇게 훨씬 더 자유와 해탈과 열반적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4장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요? 질문 없으셔요? 녹음은 어떻게 좀 들어보시죠? 그냥 공부만 하고 계십니까? 공부도 중요한데,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제 휴대폰 안 쓰는 거에다가 이거 다 음성 내려받아 놓고, 이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뭐 길어봐야 25분짜리가 제일 긴가요? 그러면 1번부터 순서대로 쭉 들어요. 점점 누적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 명상의 요소는 해부학적인 해부적인 부분, 요소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이 몸에 대한 명상이 세 가지 바퀴살이니까 요거 다 들어도 1시간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느낌에 대한 것, 그다음 마음에 대한 것 같이 들으면은 묘하게 이렇게 계속 축적되면서 점점점 경험의 깊이를 이제 층을 더 넓히고 깊이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요. 일단은 4장을 이걸로 마치고 질문 없으시니까 지금 22분이거든요. 10분간 쉬었다가 6장 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지금 한 거 안 올려드려도 되죠? 그 드롭박스에 다 있으니까 채팅방에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한 10분간 쉬겠습니다.